자, 오늘부터 공통수학 2를 시작해봅시다. 자, 책 보시고요. 책 펴시고요. 간단한 얘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맨 처음에 목차 먼저 볼게요. 파란색 책으로 나갈 거고 초록색 책은 숙제로만 진행하는 책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같이 볼 문제들이 있으니까 두 권은 웬만하면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두꺼워서 좀 공부할 맛이 나지 얘들아? 뭔가 정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자, 맨 처음에 목차를 좀 볼게요. 거의 컨텐츠라고 나와 있거든. 조금만 넘겨보시면 컨텐츠라고 나와 있고요. 1, 2, 3단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일부터 이제 방학 추가 수업으로 깔리는 부분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22일부터 이제 매일 깔리는 그 추가 수업에서는 2단원에 써있는 집합과 명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때는 도형의 방정식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부터 쭉 나가는 게 정규 수업이고, 이제 방학간 때는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를 나가게 돼서 이 3주 동안 이 공통수학 1을 한 바퀴를 조금 깊이 있게 다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니까 우리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전에 이 도형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도형을 다루는 파트인데, 이제 넘겨서 평면 좌표 10페이지, 11페이지 펴놓고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앞부분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쉽게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중등 때, 그리고 우리가 고등 때 본격적으로 도형을 배우는 게 이제 공통수학 2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공통수학 2를 발판으로 2학년 때 가시면 기하라는 과목을 듣겠죠. 그래서 중등 때 우리가 도형을 다뤘던 거를 논증기하라고 불러요. 논증기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배우게 되는 도형, 기하를 해석기하라고 부르는데, 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논증기하라는 건 말은 좀 어렵지만 이거죠. 그냥 도형의 성질을 다루겠다는 얘기고, 길이나 각도 등등을 가지고 도형을 분석하겠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공통수학 2부터 이제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게 될 기하는 해석기하라고 하는 거고, 여기 앞에 이 해석이라는 두 글자가 좌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기하는 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논증기하 플러스 좌표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도형의 성질들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좌표계로 가지고 와서, 좌표계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어떤 점들의 좌표가 부여가 될 것이고, 그 좌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해보면 결국엔 도형의 성질을 관찰할 수 있는 실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빠르고 정확한 계산 실력까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은 주로 좌표의 도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좌표에 의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위에 것만 했었던 거죠, 주로. 그죠? 좌표라는 생각 없이 그냥 길이와 각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봤으면 이등변 삼각형, 정의와 성질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서 꼭지점들의 좌표도 부여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변들의 방정식, 그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을 다 계산으로도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지금 다 써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도형의 성질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모든 것들 중에서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수투 수업을 하면서도 중학교 내용을 틈틈이 계속 메꿔줄 것이고,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봤고 들어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좌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 좌표에 의한 계산을 할 때 좌표 평면이라는 건 스스로 도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수 1에서도 한번 그런 문제 봤을 거야, 우리가. 우리 기출문제집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이 점이 원점이 되게끔 스스로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 직선의 함수식 구하면서 분석했던 문제들 기억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메인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기에서 좌표는 주어진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도입한다 라는 생각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점을 원점으로 두고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이 점들에 대한 분석이 쉬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요 스스로 좌표계를 도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적어주는 게 그냥 가만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기 11페이지에 좀 이 인트로 부분에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상관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수학 2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정리한 거니까 이 정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라도 조금 적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형의 성질. 여기서부터 아래 부분이라도 도형의 성질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좌표로 인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개 부분이에요. 성질 관찰 그리고 좌표에 의한 계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좌표라는 거 스스로 도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천천히 정리해보자. 내가 필기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노트나 아니면 책의 사이사이에 껴놓는 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단권화를 할 거라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노트를 가지고 하시건 아니면 책에다가 하시건. 근데 이제 수업하면서 책에다가 끼워넣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들은 내가 노트에 따로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 것들 잘 받아서 적으시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점 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 자, 맨 처음 이제 좌표에서 도형을 다룰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배우고 들어갈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첫 번째 박스를 봅시다. 첫 번째 박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 위에 두 점 A, x1,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거리는 x2-x1의 절대값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책이랑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 1차원적 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입니다. 1차원적 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평거리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직거리 이런 두 개의 거리를 1차원적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 좌표를 표현할 때 내가 사실상 x 좌표만 알고 있어도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 뒤에 지금 y 좌표 이게 좌표 평면에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y 좌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점의 y 좌표는 당연히 같을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때 y 좌표는 쓰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는 이 x1, x2가 뭐가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된다는 거니까 책에 있는 표현이랑 똑같이 그냥 써볼게요. x2-x1인데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 얘가 더 왼쪽이라면 이게 음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를 때 그냥 안전장치로 절대값까지 붙여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좌표 평면에서 이런 수직 거리가 나와 있을 때도 이번에는 x 좌표가 필요가 없어요. y2라고 한번 해보면요. 물론 얘도 뭐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 여기가 y2고 여기가 y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할 때도 당연히 이 양 끝점의 위아래 끝점의 x 좌표는 동일할 거야. 맞지? 우리 좌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쳐짐 없이 나란한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y좌표만 높낮이만 다르고요. 좌우값은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길이,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뺀 건데 어디가 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양수로 바꿔주는 도구인 절대값만 씌워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책에는 첫 번째 개념이 이 개념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직선상의 1차원 공간에 어떤 수평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의 길이는 x2-x1의 절대값을 취해서 구한다. 다 이미 알고 있던 얘기인 거고 내가 지금 이 수직거리까지 같이 정리해주면서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1차원적 거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평거리나 수직거리는 한쪽 좌표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야.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같이 적어주면 좋을까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11페이지에 지금 첫 번째 박스 오른쪽에 누가 봐도 여분 공간이 있잖아. 근데 내가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형태를 지금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 거리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차원적 거리는 한쪽 좌표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좌우 거리라면 x좌표의 차가 될 것이고 이 상하 거리라면 y좌표의 차로 구하시면 되겠구나. 또 이제 2차원적 거리가 뭐냐? 다시 한번 1차원적 거리라는 이 용어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 우리 1차원적 거리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차원적 거리로 분석하는 게 쉽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여기서 왜 이런 거리를 1차원적 거리라고 하는 거야? 좌표가 하나만 필요하니까 하나의 좌표만 필요하기 때문에 1차원적 거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2차원적 거리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다 필요하다. 다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리를 2차원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12페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2차원적 거리와 1차원적 거리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얘도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좌표 평면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구하는 길이가 이런 수평거리거나 수직거리라면 두 개의 좌표가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 방금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지. 삐딱선을 타고 있는, 즉 어떤 축과 나란하지 않은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이 양 끝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끝점을 x2, y2라고 만약에 좌표의 값을 붙여봤을 때 이 그림은 밑에 박스 밑에 두 번째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점의 이름을 뭐 A라고 잡았고 여기를 B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길이이자 거리를 2차원적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기할 게 전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 삐딱선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슨 도형을 적용을 시켜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완성을 시켜봅시다. 이 직각삼각형을 딱 그리는 순간 자, 여기 이 밑변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밑변의 길이가 현재 뭐라고 쓸 수 있냐? 이 상황에서는 이 B라는 라인의 x좌표가 x2이고 여기 A의 x좌표가 x1인 거니까 이 오른쪽에서 왼쪽 좌표를 뺀 x2-x1이 이 밑에 이 초록색 길이가 될 것이고 만약에 뭐가 오른쪽인지 모른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로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1차원적 거리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높이라고 불러볼게요. 높이가 B의 높이에서 A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길이는 y2-y1에다가 안전장치로 절대값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기울어진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의 이미지와 피타고라스 정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 AB의 길이를 한번 써보면요. 얘는 요거의 제곱하고 요거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겠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이 빗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 공식화해서 쓴다면 루트를 먼저 길게 써놓고 들어가자. 얘는 x2-x1의 절대값을 어차피 제곱하면 절대값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냥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무력화되기 때문에 y2-y1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암기할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야.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이것까지 2학년 정도만 됐어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좀 적어놓고 싶냐면 우리 이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지금 박스 밑에 그림에 거기 밑에다가 요거를 꼭 적어놓으시길 바래요. 앞으로 항상 어떤 기울어진 직선, 선분을 관찰할 때 기울어진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합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요. 기울어진 직선이 딱 나온다. 어떤 좌표계에서 기울어진 직선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보자. 지금 이 AB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 도입된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다 1차원적 거리인 거야. 1차원적 거리와 1차원적 거리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차원적 거리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AB를 구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요, X좌표와 Y좌표를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이들, 이 삐딱선을 타고 있는 길이를 2차원적 길이 또는 거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겠죠? 외울 게 지금 아직까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중요한 마인드 하나 잡아놨고, 기울어진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한다. 내가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건데, 우리 공수투에서 중요하게 다뤄보는 내용들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야. 도형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지금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쌓여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거기 박스에 이제 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 사실상.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이의 제곱에다가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비스듬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 양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양방향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너희들은 박스의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같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다 라는 식을 봤어요. 지금 내가 이 길이를 구할 거면 이러한 식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라는 걸 공부했지만, 거꾸로 이런 꼴의 식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거리로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점을 한번 4개를 찍어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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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찍고요. 내가 여기를 x1, y1,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당연히 x좌표만 다를 거니까 x2, y1,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과 y좌표는 x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x1, y2, 얘는 x2, y2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 위의 식이 의미하는 건 이 그림에서 어떤 선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두 개예요. 두 개.
지금 이렇게 만약에 길이를 구한다라고 했어도 x2-x1의 제곱에 y2-y1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x2-x1 어차피 절대값 씌우고 제곱하면 x2-x1의 제곱이 될 거고 y1, y-y2로 하든 y2-y1으로 하든 어차피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제곱을 하면 다 y2-y1의 제곱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길이이거나 노란색 길이를 의미하는 식이 얘구나라고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한번 꼴을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루트 안에 어떤 무언가 값의 제곱, 위치를 표현하는 값의 제곱과 위치를 표현하는 어떤 값의 제곱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꼴을 보면 얘는 길이, 거리로 해석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식을 지금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꼴의 식을 봤을 때도 이걸 내가 그림으로 분석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런 길이를 표현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로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양방향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수 2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방향 공부는 어떤 과목이건 다 중요하겠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우리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꼴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가 담겨있는 식이니까 거리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자, 봅시다. 13페이지 4번만 지금 같이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13페이지에 4번. 오늘 사실 마음이 편하지. 근데 지금 하는 게 다들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겸손하게 공부하자.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야. 13페이지 4번을 보면 A 5,5하고 2,A 사이의 거리가 5가 된다라고 했어요. A가 지금 5,5고요. 그 다음에 B가 2,A인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제 연습을 할 거야. 여기까지 기념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x좌표의 차이를 볼 건데요. 아무 데서 아무 데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5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건 2에서 5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건 상관이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너의 멋대로 빼면 돼. 5에서 A를 뺀 거 제곱하건 A에서 5를 뺀 다음에 제곱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어떤 좀 습관을 잡아갈 때는 방향을 좀 맞춰서 빼주는 게 그래도 나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 내가 5에서 2를 뺐으면 Y좌표의 차이를 구할 때도 그냥 5에서 A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써볼게요. 5에서 2를 뺀다. 5에서 2를 뺀 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5에서 A를 뺀다. 이게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진짜 거리가 되면서 그 거리가 5가 됩니다 라는 관계식을 얻은 거죠.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A 값은 해결이 될 건데 습관 하나 더 잡고 갑시다. 우리 어차피 이 거리 공식에는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 루트 어쩌고가 5다, 뭐 얼마다 표현할 때 어차피 양변을 제곱할 거라는 말이 있는 거죠. 어차피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루트가 5입니다라고 썼지만 이제 앞으로는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제곱하면서 루트를 벗기고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5-2의 제곱 더하기 5-a의 제곱이 25다라는 식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우리가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거리니까 이걸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떤 주어진 거리의 제곱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차피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이 루트를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쓰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거리의 제곱이다. 주어진 거리가 숫자로 나와있으면 제곱하시고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문자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잘 안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쓰고 제곱을 하시고 이제 숙달이 되게끔 연습을 많이 한 후에는
바로바로 루트를 벗겨내고 양변 제곱한 형태를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마무리해볼게.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뒤쪽 제곱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가 25다라는 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5, 25 날리시고요. 좌변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a-1, a-9는 0이다. 따라서 a 값은 1 또는 9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결론은 점이 2개라는 얘기인 거죠. 5,5로부터 거리가 5가 되면서 x좌표가 2로 시작하는 그런 점은 2,1도 있고요. 2,9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하겠지. 여기가 1이 되든 9가 되든 어차피 y좌표 간의 차로 만들어진 값이 4인 거는 똑같은 거잖아. 5에서 1 빼나 9에서 5 빼나 4기 때문에 4의 제곱으로 똑같이 반영되겠구나. 그래서 거리가 똑같은 점은 2개가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4번 문제였고 왼쪽으로 돌아가서 12페이지에 내가 문제를 하나 적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2페이지에 어디다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밑에 example 파란색 표시 있어요. 거기 왼쪽 공간에다가 지금 내가 적어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줄 테니까. 자, 요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선을 그려놓고 여기를 그냥 a라고 하자. 여기 a가 지금 4,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쪽에 0,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이 선분선상에 C라는 점이 있고 얘를 3,2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적어놓은 다음에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AC라는 선분의 길이와 BC라는 선분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일지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다 좋습니다. AC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일까요? 밑이 낮은 거야. 왜 이렇게 더울까? 나도 좀 미루니. 따라오세요. 너 지금
친구들은 13페이지 1번, 2번, 3번도 풀어보고 있고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지금 방금 개념 공부했던 거 토대로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이해는 하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처럼 다 풀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답이 얼마냐 이거? 푼 사람? 1대 3이죠. 1대 3 1대 3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요 AC의 길이 지금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1의 제곱에 2의 제곱 두 개 더한다. 그 다음에 루트를 쉬면 여기가 지금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구한 친구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지고 구하시면 뭐 좌표의 차이, x좌표 차이가 3이고 제곱하면 9, 6에 제곱하면 36, 그럼 더하면 45. 거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얘가 3루트 5가 나와서 1대 3이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구하라고 지금 문제를 적어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냐면 봐봐. 기울어진 직선이니까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이 지금 요 AC를 빗변절하는 직각삼각형을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BC 쪽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직각삼각형 이 BC 말고 뭐 BA를 포함하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려본다면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당연히 닮음이라는 거야. 당연히. 지금 각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작은 거랑 전체 노란색이랑 AA 닮음이 되겠죠. 이 지금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것도 다 그림인 겁니다. 그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 때까지 배웠던 모든 기하적인 어떤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초록색 짧은 길이 이 밑변이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 x표가 4야. 여기가 x표가 3라인이야. 여기 길이가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에서 0까지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요만큼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해보자. 이게 1대 3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도 당연히 1대 3인 거예요. 닮음에 의해서 얘도 1대 3이고 잘린 것도 1대 3이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Y축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하면 지금 요만큼 대 요만큼도 1대 3이 당연히 되겠지. 뭐 작은 거대 전체로 한다면 1대 4가 될 거고요. 작은 거와 잘린 거로 비교하면 1대 3, 이쪽도 1대 3, 이쪽도 다 1대 3이 된다라는 거여서 사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필요조차 없었다라는 얘기고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적어줄까라고 하냐면 실컷 가르쳐놓고 갑자기 그걸 쓰지 말아라고 한 이유는 이거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볼게. 우리는 도형의 성질을 관찰을 하고 이걸로 부족하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우고 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공통수학 2를 여러 번 공부해도 잘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야. 그냥 공식만 급급하게 외우고 적용하려는 생각을 자꾸 먼저 하는 거지. 도형의 성질을 좀 시야를 넓히고 그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트로 때 내가 이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시지만 여기서도 배울 점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대 3이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 그치? 괜찮지? 이것까지 공부를 좀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이제 밑에 Bible says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AB의 길이는 K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어차피 루트를 벗길 거니까 바로 그냥 제곱은 제곱이다 꼴로 씁시다. 여기에 내가 적어놓던 거 이거 첫 번째 과정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길이입니다. 이거 어차피 정리할 때 벗기고 제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쓰는 연습을 하자라는 게 거기에 적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밑줄 칠 사람들 치시고요. AB의 제곱은 K의 제곱과 같이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할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린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여기에는 같이 볼 문제가 크게 없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더 가볼게. 자, 1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바이블 세지 밑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중요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이 밑에 16페이지의 밑에 박스를 보시면 점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 배운 개념이 아니라 뭐 당연하게끔 해왔던 내용인 거죠. 만약에 X축 위에 점이야. 근데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좌표를 잡아야 돼. 우리 공통수학 1의 활용 문제 할 때도 이런 것들 많이 해봤습니다. X축 위에 점이니까 당연히 A, B라고 잡는 게 아니라 A, 0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X축 위에 돌고 있는 점은 Y좌표가 0인 점들의 집합이 우리 X축인 거니까 X축 선상에 임의의 점을 잡을 때 이 X축 선상에 놀고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잡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좌표값을 몰라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A,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미지수 딱 한 개만 도입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Y축 위에 있는 거는 거꾸로 0,A라고 잡으면 되고요. Y는 X 위의 점은 A, A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은 A, 마이너스 A Y는 MX 더하기 N 위의 점은 A, MA 더하기 N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Y는 fx 위의 점을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요 a, fa라고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만 너희들이 표시를 좀 새겨 넣어야 될 것은 지금 이거 맨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이 양방향 공부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양방향 공부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 우리가 A, A라는 점이 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 A, A라는 점이 Y는 X라는 직선에 올려져 있는 점이구나 라는 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전 공부를 하면서 문제도 여러 가지 풀어보겠지만 미리 개념 공부할 때 양방향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우리가 요거 위에 점을 A, A로 표현한다.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 A, A라는 점이 좌표에서 한번 그림 그려볼까? 좌표에서 내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A, A라고 줬어요.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어떤 점이 있대. 아, 이거는 원점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이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점이 주어졌으면 아, 이걸 어떤 방정식 위에 올려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 새겨 넣으시고요. 우리는 공부할 때도 계속 양방향 공부를 좀 강조할게요. 특히 공통수학투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는 지금 어떤 그림과 식의 관계를 보자는 얘기야. 애초에 주제 자체가 그래. 그림을 보고 식을 쓰고요. 식을 보면서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지. 마치 우리 2차 함수할 때처럼, 그렇지? 2차 함수할 때처럼 양방향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기 2-1번 봅시다. 자, 거기 2-1번의 요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시고요.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근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게끔 하래요. 그럼 이 X축 위에 있는 점을 뭔가 써놓고 가야 내가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X축 위의 점 위에다가 너희들은 A, 0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A, 0으로 잡아놓고 이 A, 0과 A와 거리 공식 그리고 A, 0과 B와 거리 공식을 써서 그 두 개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로 가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 2-1번 그냥 한번 같이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2-1번도 지금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그 관심 있는 점을 A, 0이라고 어떻게 세팅을 좀 할게요. 세팅을 좀 하시면 이놈으로부터 지금 어디까지?
5,-1까지의 거리와 이놈으로부터 지금 3,3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리와 거리가 같다는 그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해보자. 얘와 얘의 거리,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 빼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차피 우린 제곱할 거기 때문에 a-5의 제곱이고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그냥 1의 제곱이 되겠죠. 1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루트를 씌울 건데 어차피 우리는 거리와 거리는 다 양변을 제곱해서 쓸 거니까 여기 루트를 일단 써놓읍시다. 이게 거리예요. 그리고 얘와 얘의 거리도 a-3의 제곱에다가 0에서 3을 뺀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루트를 씌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와 거리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할 때는 우리 루트 양변 제곱해서 지워줄 거니까 이걸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연습이 좀 되셔야 된다는 거야. 바로 쓰면 되겠지. 이걸 굳이 한 줄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너네 루트 어쩌고는 루트 어쩌고다 쓰고 양변 제곱할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그냥 머릿속에서 제곱하고요. 바로 쓰면 시간 단축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이거 이제 정리해보면요.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그 A 값을 집어넣으면 5,-1과 3,3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18페이지 천천히 하시고 여기 주죠. 18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게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점과 x축 위의 점 P. 자, 그럼 P 뭘로 둘까요? x축 위의 점이라는 어떤 조건을 줬으니까 주야, P는 몇 콤마 몇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시작할까? A 콤마 0이라고 두면 되겠죠. A 콤마 0입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무조건 0이다. A 콤마 0이라고 세팅해놓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니까 우리 대표 문제 3번 빠르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P를 내가 A,0이라고 어떤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토대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AP의 길이의 제곱, 지금 A는 현재 마이너스 1,2라고 나왔어요. B 7,-1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요 놈의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 최소값을 구하라? 어쨌든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마도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이런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어떤 식의 값을 구할 때 최소값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식이 2차식이거나 아니면 제한 범위가 걸려있구나 이런 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도 우리 제곱해서 루트 벗기면 a 더하기 1의 제곱 a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a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해보자. ap의 제곱은 좌표 길이의 차, x좌표의 차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0에서 2를 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 일단은. 그리고 여기 원래 루트를 씌운 게 AP의 길인데 그거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벗겨놓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AP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BP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니까요. A-7 x좌표 간의 차이 A-7의 제곱에다가 0에서 마이너스 1을 뺀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루트를 씌워야 거리지만 거기에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 얘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거기 밑에 있는 거 그냥 베낄게요.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 더하기 55가 된대요.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은 아무 말 없어도 값의 제한 범위가 딸려온다.
라는 거. 우리 공통수학 원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 A에 대한 2차식,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고요. 지금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 얘가 A가 3이다 라는 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A 값에 어떤 제한이 추가로 걸려있는 건 없으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야? 3일 때 이 식의 값이 최소를 찍겠구나. 결국엔 주어진 어떤 식의 값의 최소값은 A가 3이라는 거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A가 3인 순간 결국엔 이 꼭지점에 Y좌표라고 불러볼까요? Y좌표를 구하는 과정인 거고 18-36 마이너스 18에 55도 하니까 결국에는 37이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사실상. 자, 그러면 정리한 친구들은 밑에 바이블 세즈는 이제 이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게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건데 또 볼 필요는 없고요. 내가 어떤 산문자에 대한 2차식은 제한 범위가 딸려온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던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페이지까지 하고 잠깐만 쉴 건데요. 2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네,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따라올 있을 거라고 믿고 혹시 너무 버겁다 싶으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어. 20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대표 예제 4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삼각형에 대한 분석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도 인수분해 파트에서 어떤 ABC에 대한 식을 주고 이게 무슨 삼각형을 나타내는 건지 이런 거 찾는 문제처럼 여기서도 ABC 점들의 좌표를 줬잖아. 좌표를 줬기 때문에 좌표를 토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지금 이 상황에선 그 ABC의 길이, ABC 간의 서로 간의 길이 그게 결국엔 삼각형의 세 편의 길이를 말하게 되겠죠.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정확하게 뭐가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이런 것들은 그릴 필요 없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씁시다. 아무렇게나. 내가 좌우 관계, 상하 관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그냥 대충 써놓고 가도 돼요. 마이너스 3,2 전혀 안 맞죠? 내가 일부러 지금 안 맞게 그리는 거야. 이 좌우 상하 관계를 일부러 안 맞게 그리는 건데 본질을 꿰뚫는 힘이 좀 있어야 돼. 여기는 이 점들 간의 위아래 좌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각적인 정보로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냥 빠르게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자, 그러면 길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여기 A, B 간의 길이는 이제 암산으로도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웬만하면 집에 가서 복습도 당연히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은 수업 시간에 끝내려고 했으면 좋겠고요. A, B 간의 거리 X좌표의 차가 지금 2예요. 2. 여기서 여기를 빼던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건 2죠. 제곱하면 4입니다. 이거 차 2예요. 제곱하면 4예요. 4 더하기 4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여기가 루트의 8이 된다는 얘기죠. 손 대지 말고 암산을 지금 따라와 보라고 나도 암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C 간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자. X좌표의 차이 4 차이 나요. 그치? 좌우값 차이가 4만큼 난다는 얘기고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면 밑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길이가 4다. 근데 높이 차이 4예요. 16 더하기 16이 더해질 거니까 얘가 루트의 30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BC의 길이도 X좌표 차이가 6입니다. 36에다가 Y좌표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0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36 더하기 4에서 루트의 40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 변의 길이 가지고 이 삼각형을 판단해보라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길이 가지고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 간의 어떤 관계인 거지. 제곱 간의 관계.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일 긴 변을 내가 C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랑 C제곱 간의 어떤 대소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변 C라고 해볼게요.
가장 긴 변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 제곱의 합과 가장 긴 변의 제곱 간의 대소관계로서 얘각, 직각, 둔각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더 크면 이러면 이제 예각인 거고, 만약에 얘가 같으면 직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면 둔각이다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끌고 와지는 거야. 얘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 얘가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직각, 얘각과 직각의 경계에 놓이는 삼각형이구나.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럼 길이가 나와 있고 삼각형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건 얘죠. 사실상 원래는 세 개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분석할 때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부터 분석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점 세 개가 나란히 놓여있지 않은 상태로 찍혀있기 때문에 삼각형은 당연히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요게 제일 크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제곱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얘가 제곱이 40이고요. 얘가 제곱한 게 30이고요. 얘가 제곱한 게 8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림은 개떡 같긴 하지만요. 여기가 90도인 그런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빗변, 얘가 빗변이잖아요. 얘를 마주보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 이 빗변의 대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 놈이 90도인 그런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길이의 제곱 길이의 어떤 합과 제일 긴 변의 제곱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얘가 직각, 둔각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이블 세지에 보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되면 이등변이구나까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 확인이 된다. 그럼 정삼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이다. 이등변은 이제 직각이면서도 이등변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만족하면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기까지, 그럼 뭐 직각 이등변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대한 것은 제곱 길이의 합의 대소로 비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2학년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거기 밑에 박스에 직각삼각형 그림이 나와 있잖아. 이제 2학년 친구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기 그림 똑같이 뭐 ABC는 안 나와 있네. ABC라고 새겨놓으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파악이 되거나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죠. 빗변의 중점이에요. 빗변의 중점. 이 빗변의 중점이 이 직각삼각형의 뭐라고 불리는 점이지? 유리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소윤아. 첫 수업부터 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외심이죠. 외심. 이 외심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접원이 있으면 이 원의 중심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여서, 사실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거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꼭지점이 몇 개야 얘들아?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꼭지점은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3개지.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직각삼각형은 점이 4개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빗변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 빗변의 중점이 그 문제풀이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난 애초에 중학교 친구들한테도 직각삼각형은 점이 4개다. 꼭지점 3개와 빗변의 중점까지 그냥 4개가 너희들 눈에 아른아른 거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해두시고, 거기 그림도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중심으로부터 이 원 위에 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A, B, C까지의 거리, 얘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다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외접원의 중심이 이 빗변의 중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세 개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당연히 같구나. 난 좌표에 대한 얘기를 아직 한 적이 없어요. 좌표를 떠나서 이건 도형의 성질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좌표 표면으로 갖고 와서 뭐 점에다가 좌표를 부여하고 계산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같게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직각삼각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거꾸로 어떤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어떤 중점, 제일 긴 변의 중점으로부터 이 세 개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얘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지금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겁니다. 직각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고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어떤 제일 긴 변의 중점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다라고 주어져도 이게 무조건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여기 지금 이등변이니까 내가 각의 크기를 그냥 여기 AA라고 두면 AA죠.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2A가 되는 겁니다. A와 A의 합인 2A. 여기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2A를 뺀 거를 반씩 나눠받으니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도 90도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이 90도 마이너스 A와 A가 다시 합쳐져서 반드시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다시 말로 정리해볼게. 제일 긴 변의 중점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은 게 확인이 되거나 주어진다면 이 삼각형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 가장 긴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중학교 2학년 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수업 시간에 혹시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메꿔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거 완벽하게 지금 다 알고 있어. 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조건 반사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느껴진다. 그럼 알아서 필기하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 공통수학을 못하는 이유의 한 50% 이상은 중학교 도형을 못해서인 게 크거든요. 도형의 성질들. 그리고 거기 왼쪽에 이등변도 나와 있잖아. 이등변도 나와 있는 김에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한 놈인 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 나와 있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두 가지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으면 뭔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 두 가지 행동, 뭔가 해봐야 되는 두 가지 행동. 이등변이 나와 있으면 성질 첫 번째가 밑각의 크기가 같다. 초록색으로 표현해볼게. 이등변이 밝혀지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당연히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꼭지각으로부터 이 마주보는 변의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그냥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등변이 나오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떨궜을 때 수직 반띵 되면서 왼쪽 오른쪽이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으로 찢어진다. 이거는 안 써져 있어도 너희들이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수선의 발은 내려보시는 겁니다. 쓸지 안 쓸지 몰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페이지에서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우리 거기 이제 문제를 너희들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4-3번 한번 풀어볼까요? 4-3번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ABC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고, 얘는 거꾸로 삼각형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등변이 된다라고 알려줬죠. 그럼 A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봅시다. 4-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음수 A에 대해서 세 점 A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A가 지금 스몰 a, 0이라고 찍혀 있죠?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거 x축 위에 있는 점이구나 각도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요번에는 아까는 좀 대충 그렸지만 지금은 뭔가 좌우 관계, 상하 관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림을 그려봤거든? 근데 이 이유가 있지. 여기 지금 A라는 게 굳이 음수라는 거를 줬단 말이야. 그럼 뭔가 이 위치들을 가지고 사실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끔 하려면 케이스가 세 가지거든요. 그치? 이등변은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같다라고 하면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라고 하면서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라고 하면서 정석적으로 내가 식으로 끌고 가려면 이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말이 안 된다. 모순이 나올 거란 얘기고요. 이미 그림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불가능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 기하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면서 여기서 두 개의 케이스를 걸러놓고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을 딱 그려보는 순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두 개는 정확하게 직각삼각형 그릴 수가 있겠지. 얘가 지금 밑변이 얼마야? 3이에요. 이 높이 차이가 1이기 때문에 3짜리, 1짜리로 만들어지는 빗변의 길이인 거야. 맞지?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잖아? 이 A와 C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이 3짜리, 1짜리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 여기가 지금 똑같이 1이고 이 길이는 음수니까 기본적으로 4보다도 훨씬 길게 나오겠죠? 그치? 네 칸에다가 왼쪽으로 더 갔으니까 이 노란색보다 얘가 지금 이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길기 때문에 이 AC의 길이랑 BC의 길이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절대로. 그리고 심지어 AC가 무조건 더 길어요. 나는 그래서 그림에서 이 AC의 길이가 BC보다 같지도 않을 뿐더러 BC보다 길다라는 건 식을 쓰기도 전에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A의 X좌표가 음수다? 이걸 왜 줬을까? 왜 줬을까?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도 한번 이거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도 잘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잘 보면 이 삼각형을 딱 보고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도. 그럼 이것도 이 길이랑 이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비교를 해봐도 AC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감각적으로 느껴질까? 그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A가 여기 만약에 음수 쪽에서 최대한 가깝게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훨씬 짧은데 더 멀어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 B가 C보다 A에 더 가깝게 붙어있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요 이 좌표 간의 어떤 관계들을 보시면 충분히 그런 대조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런 것들은 다 기하적 관찰을 토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 AC의 길이가 하나 더 써볼게요. 이 AC의 길이는 반드시 AB의 길이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면 이걸 두 개를 찾아냈기 때문에 얘가 이등변이 되려면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 두 개가 같은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AC는 AB랑도 같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길고요. BC랑도 같을 수가 없고 더 길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 식으로만 풀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됐었지만 지금 이 그림상 기하적인 분석을 먼저 깊이 있게 끝내고 갔다면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같은 상황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계산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패턴은 다 기하적으로 분석하고 계산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순서를 좀 잘 지켜야 돼. 도형의 성질을 잘 관찰을 최대한 집중해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으로 마무리한다.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우리 뭐로 쓸 거야? 이거 분석할 때는 어차피 제곱으로 갈 거예요.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 식으로 처리할 때 제곱으로 갈 거니까 AB의 길이의 제곱은 A-1의 제곱 X 좌표 간의 차의 제곱 Y 좌표 간의 차의 제곱이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이게 선분 AB 길이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A 빼기 4 X 좌표 간의 차의 제곱 A 빼기 4로 하든 4 빼기 A로 하든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얘도 그냥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A 값 이제 정리해 보시면 이 답이 1-루트 6이 나온다. 음수값, 음수인 A 값은 1-루트 6이 나온다. A에 대한 뭐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A제곱이 지워지기 때문에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서 그냥 기본적으로 풀어내시면 A 값은 1-루트 6이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1-루트 6,0이었을 때 그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구나.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3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